원장님,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기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기미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선크림도 잘 바르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미가 이제 왜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기미가 지금 왜 생기는지 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고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미가 있는 분들은 보통 따님들도 기미가 있고 그 자매들이 기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내가 애를 출산하고 나서 기미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우리 피부가 망가지고 손상이 되고 변성이 되고 노화가 되면서 기미가 심해지게 돼요. 또 피부를 자극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케어 방법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챙겨 먹는 약이나 혹은 건강 보조 식품 혹은 영양제, 이런 거에 의해서도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근데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자외선 차단제도 굉장히 잘 바르고 있고 세안도 잘하고, 그런데 왜 기미가 점점 생기는 걸까요? 이게 선크림을 발라도 선크림이 100% 다 차단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고 야외에 나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야외 활동 많이 하세요? 야외 활동 근데 막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출퇴근할 때 햇빛 보는 정도,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뭐 햇빛 쐬는 정도긴 한데, 근데 선크림을 그러면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랑 점심에 나가실 때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만약에 햇빛이 다 있다, 그럼 한 번만 바르면 모자라죠. 그렇게 하면은 차단이 충분히 안 되고 출근하기 전에도 한번 바르셔야 되고, 그리고 두세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집에 있을 때나 그 낮에 사무실에 계실 때, 그럴 때 실내에 있을 때 선크림 바르세요? 집에 있는데 선크림 안 바르죠, 당연히. 그게 이제 집에 있을 때 선크림 안 바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이게 집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남향에 창이 크고 집안이 환하다 그러면 집 안에서도 자외선의 노출이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서 낮에 해가 환할 때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려서 실내를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고 실내 조명을 켜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도 제 진료실은 암막 커튼으로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외선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운전할 때 보통 차량에 썬팅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그때 영향이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 차 받을 때 옆유리는 합법적인 그 선에서 최대한 강하게 가리는 걸로 썬팅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차 같은 경우는 앞유리 썬팅을 아주 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통 앞유리를 강하게 하더라도 한 50%나 60% 정도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앞에서 오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앞유리에서 그걸 다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캡인데 이렇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선캡이 있어요. 그런 선캡을 쓰고 또 운전을 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해야죠. 이게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환경적인 인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타고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고난 거 말고 내가 이제 뭔가를 하거나 뭐 자외선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기미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우리 피부의 진피를 변성시키고 노화시키고 기미를 심해지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단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타고나기를 좋은 피부로 타고나셔도 해를 정말 많이 보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피부색은 어두워지게 돼 있고 색소, 기미, 잡티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저는 아침에 한번 바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 기미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선크림 한번 바르고 자외선 이제 다 차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걔가 100%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크림의 차단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번 발랐으니까 다 차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가 쨍쨍 있는데 그런 데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이러면 그거에 의해서 피부가 망가지게 되고 색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해가 떠 있을 때는 야외에 나가지 마시고요. 실내에 있을 때 암막 커튼 같은 걸 치셔서
최대한 밖에서 해가 안 들어오게 그렇게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선크림 바르실 때 꼭 2시간에 한 번 정도 더 바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게 자외선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어요, 이제. 네. 네, 아까 세안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세안이 기미와 관련이 있나요? 세안도 기미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피부를 좀 자극하거나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그런 피부 스킨케어 습관들, 이 기미를 나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잘못된 세안 방법이에요. 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가님 혹시 세안제 어떤 거 쓰세요? 저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쓰면 큰일 나요. 그게 세안제도 걔가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뭐 세안 영상이나 이런 데서 계면활성제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안을 할 때 그 안에 세제가 들어있거든요. 걔가 이제 우리 각질이나 피지나 때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버리는 그런 성분들인데, 이게 이 계면활성제, 세제 성분이 너무 강하면 우리 정상적인 피부 장벽까지 다 씻어서 내려가서 망가뜨리게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피부 장벽이 망가졌다, 이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로 그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 장벽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점점 붉어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혈관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색소도 많아지고 기미도 심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세안제, 처음에 세안제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너무 강하지 않고, 또 세안제가 알칼리성이면 또 우리 피부 장벽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으로 된 세안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안제를 뭐 약산세안제 쓰라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세안을 하는데 제 와이프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더라고요. 세안할 때 어떤 그런 걸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저는 그거 안 쓰는 게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클렌징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쓰면 걔가 이제 세정을 도와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전문적인 의견들을 취합해봐도 이제 피부 장벽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세안이 되면서. 그래서 그 클렌징 디바이스는 안 쓰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객들을 봐도 클렌징 디바이스 쓰는 분들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망가지고 민감해지고 또 색소가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렌징 디바이스는 쓰지 마시라.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젠틀하게 클렌징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 왜 써? 하니까 손으로 하면은 화장이 잘 안 지워진다 그래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화장이 안 지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화장을 처음에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티슈나 뭐 클렌징 밤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먼저 1차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렌징 폼 같은 걸로 2차로 세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제일 하지 마셔야 될 게, 화장솜 같은 거에다가 클렌징 뭐 이런 거를 뭐 닥토 같은 거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화장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 우리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피부 빨개지고 점점점 민감해지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가렵고 이렇게 피부가 망가진 다음에 나중에 기미가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이나 이렇게 좀 세정력이 강한 1차 클렌징도 피부 장벽을 망가지게 하면서 기미를 나중에 심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렌징 젤을 가장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자문을 할 때도 이제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지고 세정력이 이제 너무 강하지 않은 적당한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젤 형식을 이용해서 피부 장벽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그런 클렌징 젤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걸 이용해서 먼저 젤로 화장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처럼 그걸 또 세안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2번 세안을 하시면 화장이 잘 지워지실 겁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안하실 때 우리가 뭐 모공을 열었다가 나중에 닫게 한다고 처음에 따뜻한 물로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차가운 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요. 또 세안을 다 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닦을 때 거친 수건으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서 닦으면 그것도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살살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가끔 보면 저 와이프가 얼굴 필링 하더라고요. 근데 필링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필링이, 물론 이제 피부 장벽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런 분들은 한 번씩 필링 해주면 이렇게 톤도 밝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각질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민감한 분들, 또 색소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링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필링을 하면 그거 자체가 피부 장벽을 좀 손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필링이라고 하면 집에서 이제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런 스크럽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그런 필링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산 종류를 이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좀 녹여내는 그런 화학적인 필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기미를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필링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세안을 하고 보통 로션을 바르잖아요. 근데 저도 로션을 바르긴 해요. 근데 남자들은 로션 안 바르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로션을 바르고 안 바르고에 따라서 기미가 심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로션을 안 바르는 경우, 특히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로션을 안 바르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에 적응이 돼서 내 피부가 건조한지 뭐 기름진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습을 안 해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 색소가 심해지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션 안 바르는 분들 오늘부터 세안하시고 촉촉하게 로션 꼭 발라주세요. 오늘 아까 기미를 심해지게 하는 것 중에 영양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런 영양제나 약물도 기미와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야외에 나갔을 때 그 빛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는 이제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약 말고 이제 영양제 중에 특히 이제 폐경기가 가까우신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더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여성 호르몬이 기미를 나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그 건강보조식품 속에 여성 호르몬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먹으면 당연히 기미가 심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먹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석류나 그 다음에 딸기 종류 중에 우리 인체 속에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생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애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인체에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졌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기미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기미가 심해지게 하는 걸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에 좋다니까 이제 먹고, 또 그런 거 먹으면 막 활력이 나거든요.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조금 기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폐경기 증상을 겪게 되시는데, 그걸 먹으면 이렇게 좀 활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기미가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챙겨 먹는 그 보조식품, 거기에 혹시 여성 호르몬이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거 한 가지는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장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거는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뭐 어떤 성분도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들이나 이제 미백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진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C죠.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신데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인체에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챙겨 먹을 때 용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C는 하루에 최소 2000mg 정도는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도즈라고 해서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 6000이나 뭐 9000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한 순수 글루타치온 용량으로 500mg 이상 복용을 했을 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피부 톤이 밝아지는 미백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을 복용하는 것이 기미나 색소가 밝아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짧게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미는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잘 차단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안이나 여러 가지 스킨케어 하면서 피부 자극 줄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보습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도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건 빼시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고 미백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런 거는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